자, 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한만유입니다. 자, 이번에 잠실고등학교 2021학년도 올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시험이 되겠지. 1학년 공통과목 이제 수학 시험이 되겠는데, 기말고사 그 점수가 평균 점수가 37점이 나왔다라는 어마어마한 소리에 좀 들어가지고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어제 들었거든. 어제 들어가지고 좀 한번 시험지를 한번 봤어. 시험지를 한번 봤는데, 우선 첫 번째 시험지를 받기 전에 선생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거 선생님들이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 평균이 37점이라는 건 선생님이 살면서 처음 들어본 점수다라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점수가 좀 나왔고, 시험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게 변별력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변별력 완전히 그 변별력이라는 걸 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처참한 거거든. 처참한 지금 수준으로 좀 나왔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갑자기 여기서 얼마나 어렵게 됐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선생님 시험지를 봤는데, 두 번째로 좀 반전인 거지. 시험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조금 잘못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잘하셨어.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너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이 정도 문제 가지고 37점의 평균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역시도 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공부를 좀 이제부터는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좀 마땅할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수능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베이스는 다 고등학교 1학년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해주는 게 맞단 말이지. 근데 그동안 너네들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거지, 지금 이 정도 시험 수준으로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선생님들이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너희들이 좀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는 방향이 가장 아름다운 방향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에 어떤 식으로 좀 나왔는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자,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교과서하고 프린트를 너네들에 나눠주고 이거에서 시험 문제 낸다고 했고, 거기서 분명하게 선생님 느끼기에는 한 4문제 빼고는 다 거기서 나왔어. 자, 그렇기 때문에 24문제 중에서 24문제 중에서 지금 몇 문제인지 정확히 한번 세보자. 24문제는 아니구나. 21문제가 되겠네. 자, 21문제 중에서 4문제가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야. 교과서랑 프린트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다른 교재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난이도 자체가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20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지. 저희가 충분히 너네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8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평균이 37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자, 그리고 그 외에, 자, 교과서 외의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 교과서나 프린트 외의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자, 교과서 외. 자, 교과서 외에 나왔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보니까 몇 번이었냐면은 우선은 10번 문제. 자, 이게 프린트에서 있었는지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우선은 외에 포함시키도록 할게. 자, 그리고 17번 문제는 선생님 느낌으로는 이제 만든 문제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문제가 아닌가. 자, 그리고 서답형 2번도 마찬가지로 좀 만든 문제 같고, 그리고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이것도 좀 만드셨는지 어떤 소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 어렵진, 좀 흔히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거든. 자, 그래서 17번 뭐 서술의 2번 정도는 좀 만들지 않았나. 서답형 4번도 좀 만들었을 수 있는데, 자, 아무튼간 애매한 부분이고, 아무튼간 교과서 외에서 이렇게 한 4문제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몇 문제지? 나머지 17문제요. 나머지 17문제는 다 교과서나 프린트 변형으로 나왔다. 근데 그 변형 자체를 너무 어렵게 꼬아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자, 다시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교과서 문제 중에서 너네들이 좀 어려워했을 부분의 문제를 보자. 자, 교과서나 프린트. 자,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지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을 문제 정도 한번 생각해보면 3번. 다 풀 수는 없잖아, 선생님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 3번, 5번. 그리고 몇 번이야? 8번, 16번.
자, 이 정도 한번 풀어보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 있는 것들은 그냥 가져와서 질문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 정도만 좀 대표적으로 한번 풀어볼 거고 3번부터 한번 볼게. 3번. 자, 교과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3번. 자, 3번에 봤는데 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 연립방정식 문제네.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는 뭐라고 돼 있어? 3xy. 3xy.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했어? y는 자, y제곱.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 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럼 풀어내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볼게. 자, 우리가 자, 선생님이 지금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면 된다. 봐봐. 자, 예전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 어떤 감정을 좀 느껴서 틀렸을지는 선생님도 좀 공감이 돼. 그런 문제들면서 가져왔다는 얘기야. 선생님 다 안 풀고 이게 네 문제만 꼽았다는 얘기는 자, 너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아, 조금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했다는 얘기고. 자, 그렇지만 선생님은 당연히 그냥 근본적인 너네들이 그냥 아는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는 할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다시 보자. 자,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진 않았을 거야.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아는 유형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긴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선 그어가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너네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딱 만났을 때 가장 처음 하는 게 중학교 때 1차의 연립방정식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다루는 건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야. 자, 1차, 2차에 대한 연립방정식 너네가 푸는 방법이 정확하게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푼다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럼 그건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이거 봤더니 어떤 2차 방정식이야? 얘기를 해버렸네. 어떤 연립방정식이야? 2차인 연립방정식이 되겠지? 자, 2차인 연립방정식이 나왔다. 자, 당연히 다시 너네 말해서 얘기했을 때 연립방정식이 너네가 봤을 때 어떤 차수로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그 풀이마다 다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풀이가 다르니까 그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하려면 그게 어떤 차수로 이루어지는지 관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2차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거지. 딱 문제를 봤어. 연립방정식 나왔어. 2차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두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풀면 되겠다. 이게 끝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유형 한 번만 써볼게.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인수분해 합시다가 첫 번째 유형이었고, 자, 두 번째 얘기는 대칭식에 대한 내용이야. 자, 대칭식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XY 위치 바꿨을 때, XY의 위치를 바꿨을 때, 여전히 같은 식을 표현하고 있으면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거야. 자, X 플러스 Y를 뭐 U로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거, 자, 기억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자, 2차 연립방정식은 그냥 연립방정식 연립해서 푼다. 이지랄만 하지 말라고. 연립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낸다. 이지랄, 이런 책임감 없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자고. 연립방정식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충분히 당연히 학습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고 이거는 인수분해 유형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너네가 떠올리고 나서 인수를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좀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한데 봐봐. 자, 이거 첫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되고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자. 어떤 거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봐봐. 자, 위쪽에 있고 인수분해 되거든? 인수분해 한번 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자, X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X로 묶는 게 좀 당연하겠고 자, 이런 것도 좀 잘 못한 학생도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첫 번째 식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써둘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아래식이 인수분해 되기도 한단 말이지. 아래식이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겠다는 얘기야? 자, y로 묶었을 때 x-y는 0. 자, 이렇게 와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y는 0. 자, 이렇게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는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한 가지로만 풀어볼 건데 선생님은 이거 좀 복잡한 거니까 이걸로만 한번 풀어볼게.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얘와 얘의 공통분을 찾는 게 이제 내가 인수분해 푸는 방법인데 얘와 얘가 공통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좀 따로따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따 적어보자. 자,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y는 자, 0이라는 걸 성립시키면서 y가 뭐여도 y가 0이어도 자,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겠지. 그치? 자, 이런 상황이 있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겠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y가 자, 지우도록 할게.
자, 0을 만족하면서 이번엔 어떤 상황이야? 자, 이거 넘겨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이었어. x-y는 0. 자, 얘가 지금 동시에 만족해도 둘 다 만족시키는 거고, 얘가 동시에 만족해도 사실상 두 개가 만족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풀어내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 보겠다는 건데, y가 0인 상황이니까, 자, y가 0인 상황에서, 자, y가 0인 상황에서의 해를 한번 찾아보자. 자, y가 0인 상황일 때 얘를 성립시키는 x 값은, 자, 0일 때도 너를 성립시킬 것이고, 자, 어떨 때도 x가 몇일 때도 2일 때도, 자, y가 0인 상황에서는, 자, x가 2일 때도, 자, 둘 다 성립되는 상황이다. 자, y가 0이고 x가 2인 상황 둘 다 성립시키고, 얘일 때도 얘도 둘 다 성립시킨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y 대신에 x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x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y 대신에 y는 x에서 여기서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돼서 얘를 만족하는 그때의 x값이라는 건 0과 1이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때의 y값을 본다고 하면은, 자, y는 0과 이때의 y는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립방 정식을 풀어내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얘랑 같으니까 이건 하나만 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몇 개의 쌍의 근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3개의 쌍의 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지. 몇 개냐고 물었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이다, 3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보자.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가 이걸 봤을 때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인수분해 해석하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꼴들은 좀 많이 인수분해 안 해봤어. 이상하게 괜히 어려운 것만 인수분해 해봤지. 자, 공통인수 문제가 원래 인수분해의 기본인데 그걸 좀 안 해봤던 것 같고, 자, 이런 게 좀 나왔을 때도 좀 당황을 좀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연립 방정식을 의미하는 게 공통근을 찾는 거고, 그거에 대한 좀 고민만 제대로 좀 몇 번만 해봤으면, 이건 그냥 풀던 대로 그냥 풀어내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번 한번 풀어보자. 자, 자, 이 5번 문제는 선생님이 왜 가져왔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 이런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도 꽤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5번에 관련된 개념 자체를, 자, 선생님이 엄청나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그 중에서 한 3번째인가 2번째 되는 순간에, 자, 세 번째가 있겠지. 4-5번 했다고 했으니까. 자, 3번째 될 때쯤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수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학교에서 같은 개념을 배웠다.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인데 이런 개념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나.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던, 자, 그런 개념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우선은 이걸 5번을 틀린 학생이 있다고 하면 반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지? 우리 학원 다니는 애는 틀렸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효율이 좀 안 좋다라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공부한다 이런 얘기야. 효율 좋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지, 너희들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시간에 문제가 쓸데없는 막 센이나 그런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줘.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걸로 선생님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근데도 틀렸으면 반성을 하는 게 정확히 맞겠다는 얘기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본다면 이런 얘기지. 자, p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 px의 3차식에서 3차 방정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때의 근의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 이렇게 3개라고 했다라고 하자. 자, 이렇게 3개의 근이 있대. 자,
자, 그랬을 때 또 하나 조건이 더 달려있는데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몇이다? 자, 7이다. 자, 이렇게 그냥 나와있는 상황이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떤 방정식? 자, P로 꾸며져 있는데 A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 A가 0이 아닌 3차 방정식이 되겠지? 자, 이건 A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긴 했으나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자, 3차 방정식이 되려면 A는 0이 아니어야 돼. 그거는 너네가 확인해 보면 될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세근의 합이 2가 될 때 세근의 합이 2가 된다. 세근의 합이 자, 2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 A값 한번 생각해보자. 정수 A값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개념이야. 자, 별거 아니거든. 다시 한번 볼게. 자, 2차 방정식으로서 얘 하나만 될게. 자, x제곱 플러스 뭐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이때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다시. 이때의 근을 2차 방정식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는 근을 의미하는 게 뭐지? x에, 다시 말해서 x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떤 문자에 값을 대입하였을 때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하지. 자, 알파가 근이었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대입한 게 얘가 참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너네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하면 그냥 계속 못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볼게. 이 방정식의 그럼 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누가? 자, 같은 구조야 지금. 그런 구조야.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근을 물어본다는 건 도대체 요 x라는 거 여기서 x가 되겠지? 얘 x라는 문자에 뭘 대입해야 참이 될까를 고민하는 건데 자, 위에서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참이라고. 이해되겠니? 이 구조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자, 너의 방정식의 근이 얘라는 얘기는 얘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당연히 베타 대입한 것도 참이지. 알파만 지금 쓴 거야. 알파만 지금 써놓은 거야. 자, 얘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또 거꾸로 이제 다시 말해서 얘가 이제 얘의 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면 x에 뭘 대입해야 참이 되냐를 묻고 있으니까 x에 무엇을 대입해야 자, 이 꼴이 완성되냐. 이가 참이라며.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완성되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자, 그러면 너네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뭐가 되면 돼? 여기가 알파가 되면은 이 모양이 나오고 참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 아, x-1이라는 게 알파가 되기 위한 x의 값은 무엇일까? 이 정도만 충분히 생각하면 되겠고, 아, 그로부터 아, x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아, 얘가 성립하겠구나. 그러니 이 방정식의 근은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당연히 이건 베타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베타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은 아, 이 방정식 두 근은 베타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1 두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게 맞거든. 이해되겠니? 자, 이 개념 자체를 학교 선생님까지 강조했다고 선생님이 들었는데 너희가 이거를 좀 틀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성을 하고 공부 열심히 자, 우리 학원 와서 하면 되겠지? 자, 우리 학원 와가지고 자연수학이고 장미상가 있다. 자, 우리 학원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볼게. 자, 그러면 단순한 얘기야. 자, 지금 보자. 알파만 듣고 한번 볼 건데 자, 알파가 지금 뭐야? 이 방정식 근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얘가 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의 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여기에 뭘 대입해야 참이 되겠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참인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도대체 요 안에 있는 자, 알파가 아니지. 다시 미안. ax 플러스 1이라는 게 알파가 되면 얘가 알파가 되면 참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럼 얘 정리하면 되겠어.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 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x는 자, 알파 마이너스 1을 자, a로 나눈 그런 꼴로서 정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자. 자, 이때의 근이라는 건 x에다가 a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이게 이런 꼴이 되면서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자, 베타에 대해서 마찬가지 베타를 대입한 형태가 이제 참이 되게 돼. 얘가 베타 되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a분의, 자,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찬가지 마무리하면 a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자, 이 방정식 세 개의 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세 근의 합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세 근을 좀 더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더하게 되면, 세 개의 근이 더하게 되면, 자, a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자, 2였으면 좋겠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뭘로 나와있지? 이게 7로 나와있네. 자, 이게 7로 나와있고 7-3이니까 4가 되겠고 얘를 성립시키면 A는 2면 되겠네. A는 2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자, 그러한 수준의 문제였다.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는 학교에서 너네 강조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다시 한번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몇 번 풀기로 했지? 자, 8번 한번 풀어볼게. 자, 8번 한번 같이 보자. 자, 8번은 이것도 나중에 그냥 교과서 문제야.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 언제 보냐? 시험 직본 날인가? 시험 보기 전날인가? 학생이 하나가 이제 이거 프린트를 질문했던 것 같아. 교과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프린트에서 질문한 것 같은데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당연히 숫자까지 똑같은 선생님도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이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무조건 있었다는 얘기고 이거 풀는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트 한번 제대로 풀어보지 않았다. 반성을 하는 게 맞겠다. 자꾸 반성하라고 하고 있지? 반성하는 게 맞아. 자, 37점이 무슨 말이니? 자, 한번 보자. 어떤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자,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 자, 2a 마이너스 3 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한번 볼게. 자, 기본적으로 이거만 한번 보자. 자, 이거 자체는 자, 선생님이 정의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제가 의미하는 거.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얘가 의미하는 게 그냥 이거야. 저걸 둘 다 만족하려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야. 알겠지? 이 표현이 그냥 이 표현이라고. 그거를 막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안 되겠고 그냥 얘 보자마자 뭐야? 그냥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꾸는 거야. 자, 이거고 자, 지금 이 부등식 하나라. 어떻게? 이 부등식 두 개 연립 부등식 푸세요가 그냥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알겠지? 자, 의미를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표현이 이 표현이다. 단순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맞겠고. 자, 그럼 연립 부등식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연립 부등식을 의미하는 거는 얘와 얘의 공통이야. 공통. 연립 방정식이나 연립 부등식이나 공통해를 찾으라는 얘기야. 공통해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걔가 뭐가 나왔어? 실수 전체가 나왔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얘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겹치는 부분이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얘의 영역과 1번의 영역과 2번의 영역이 해가 어떤 영역으로 나타나겠지. 걔가 겹치는 부분이 실수 전체가 된다. 자, 생각해봐. 첫 번째에 있는 녀석과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된대.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 그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각각의 해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실수 전체고 얘가 실수 전체가 해가 돼야 된다는 그냥 이런 얘기야. 이래야만 당연히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 자, 그랬을 때 저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 아래에 있는 것부터 좀 정리해 볼게.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 대해서 어떤 근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공부해봤단 말이야. 자, 얘가 실수 전체를 해로 가지려면 x의 개수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당연하겠지. 0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좌변에 항상 0으로 고정될 것이니까 a가 2분의 3으로 결정이 됐어.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다시 볼게. 자, x에 그럼 어떤 걸 대입해도 우리가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까가 지금 글에 대한 내용인데 x에 그 어떤 걸 대입해도 좌변은 0으로 고정이란 말이야. 얘가 0이니까. 자, 그러면 우변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참이 되겠지. 우리 항상 참되는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정리해낼 수 있냐면 자, 다시 말해서 얘가 0보다 작아버리면 우변이 0보다 작아버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이 0보다 작아버리니까 x에 그 어떤 걸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0으로 고정이고 우변은 계속 음수일 거니까 어떤 걸 대입해도 참이 될 수 없고 계속 거짓이 되니까 이거의 그는 없다가 되는 게 맞겠고. 자, 그래서 우변의 역할도 중요하지. 자, 우변에 해당되는 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에 그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이게 0이니까 곱해서 0이 되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답답하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자, 다시 자기가 개념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래서 9-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게 실수 전체를 근으로 가지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딱 이거 두 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선 a는 2분의 3으로 고정됐으니까 지우고 나서 생각할게. 자, 그러면 저 이제 2차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2차 부등식 넘겨서 한번 보자. 자, 양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볼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어때야 된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또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전체를 근으로 가지려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너네 2차 부등식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갖고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제대로 한 게 아니야. 2차 부등식 계속 못 푸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하면 항상 이런 것 정도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겠고, 자, 만나지 않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자, 이 2차 함수가 얘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모든 실수가 근이 되겠지.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참으로 만든 애들은 1번과 2번 이 두 개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얘는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너의 판별식이라는 게 0보다 작아야 되고, 너는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실근이 하나여야 돼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참으로 만들려면 1번, 2번 케이스여야 되니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지. 자, 4분의 D를 한번 보자. 자, 저는 4분의 D를 한번 보게 되니까 1-b 플러스 3이 되겠네.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B라는 걸 정리했더니 자,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라고. 자, 한번 정리해 볼게. 자, A가 2분의 3이어야 되고 B라는 것은 자,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너도 실수고 너도 실수가 돼서 A 공통근이 실수가 되더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더러워. 자, 그래서 자, A는 2분의 3이어야 되고 자, B라는 것은 자,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보단 작거나 같아야 그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뭘 물어봤나 그러면은 몇 번 풀었지? 8번 풀었잖아? 자, 8번 풀었는데 8번에서 뭘 물어봤지? A 곱하기 B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자, A 곱하기 B니까 2분의 3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A 곱하기 B라는 것은 자, 2분의 3 곱하니까 6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AB 값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자, AB 값이 될 수 없는 건데 자, 2분의 11이라는 거는 5점 몇이니까 2분의 11 답 되겠다. 자, 1번 답 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자, 1번이 답 되겠네. 자, 1번 답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 이 정도로 이제 8번은 풀면 될 것 같고 16번. 자, 16번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20번 문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고 이번 시험에서. 그런데 시험 문제로서 그냥 유명한 그런 문제다. 너무 어려운 걸 좀 끌고 왔다. 선생님 봤을 때 이거 10번 문제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풀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 4개 빼고는 다 교과서 프린트 변형이다. 문제 풀어서 선생님 같이 풀어봐도 알겠지만 자 굉장히 좀 쉬운 그런 형태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10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그때 이제 A, B, C, D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자, A, B, C, D가 뭐 이렇게 있었다 해보고 그랬을 때 P라는 점이 좀 찍혀있는데 어떻게 찍혀있냐면 이렇게 찍혀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P라는 점이 찍혀있는데 AP 길이가 지금 5로 나와 있고 자, 여기 BP 길이가 2루트 5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PC의 길이가 루트 5로 나와 있어. 자, 이거 AC가 지금 한직선상에 있는 건 아니야. 자,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조금 정확히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선생님 좀 이제 크게 좀 그려놓고서 분석이 좀 그 도형을 가지고 크게 분석이 들어갈 건데 그냥 유명한 어려운 문제다. 자, 사실상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시험 전에 한 번이라도 안 풀어보고 나서 저걸 문제를 풀었다는 건 솔직히 좀 천재를 좀 구별해 내겠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크게 선생님 한번 정리해서 조금은 좀 가격하게 한번 문제를 좀 변형해 볼게. 자, 이런 느낌으로 좀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문제 해석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여기 각이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P가 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 ABP라는 거를 B를 중심으로 90도 한번 회전을 시켜볼 거야. 자,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딱 여기 맞아 떨어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볼게. 이렇게 생길 거야. P라는 점은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 있겠지. A라는 건 여기로 왔을 거고, P라는 건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해서, 자, 요 삼각형을 어떻게 했다? 90도만큼 회전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 그랬을 때 이거 길이랑 저 이거 길이 정사각형이 같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겠고,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나 문제 변수 잡고서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니까,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좀 다시 얘기하지만 좀 굉장히 재밌는 유명한 그냥 심화 문제일 뿐이다. 사실상 그냥 풀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조금 오버한 그런 문제였다. 자, 요거 길이가 5였고 요거 길이가 2루트 5였고, 자, 여기 루트 5였어. 자, 보조선 하나를 그릴 건데 어떤 보조선 하나를 그릴 거냐면, 자, 볼게. 자, 이거 이만큼 돌렸으니까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여기가 2루트가 되겠고, 자, 몇 도 회전시켰다고 해서 90도 회전시켰으니까 이게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해서 딱 여기 90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이렇게 선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1대 1대 루트 2로서 요거 길이가 이제 2루트 10이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괜찮겠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보조선 2개만 더 그을 거야. 미안하지만. 자, 말도 안 되는 보조선 2개만 더 그을 거다. 어떻게 하냐면, PC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하나 그을 거고, 자, 이렇게 연장선 하나 그을 거고, 자, AP의 연장선 하나 그을 거야. AP 연장선도 이렇게 하나 그을 거다. 자, 이렇게 볼게. 이렇게 연장선 하나, 이렇게 연장선 하나 그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볼게. 이 AP라는 게 지금 90도 회전해서 여기로 이렇게 와 있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길이가 지금 5란 말이야. 자,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얘에서 이렇게 회전했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연장에서 만났을 때 만나는 요 각이 지금 90도라는 얘기지. 90도 회전해서 만났기 때문에. 자,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뭘 해석할 거냐면, P 다시, 자, 여기 만나는 요점을 선생님이 H로 한번 해볼까? H라고 하면은, P-H라는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을 조금만 더 분석해 보려고 해. 자, 눕혀놓고 한번 볼게. 자, 다시 보자. 자, P라는 녀석, P-라는 녀석, 그리고 어떤 H라는 녀석, 이렇게 있겠다. P-H라는 녀석이 있으면, 자, 여기 P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여기 P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아는 변대를 생각해 보니까, P에서 P' 아까 여기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2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2루트 10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P-C의 길이는 여기선 5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녀석 길이가 만약에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주고, 잠깐만, 이거 변의 길이도 알고 있거든? 잠깐만. PC의 길이니까 여기 루트 5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변의 길이가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은 이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이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그때 pH 길이가 지금 같잖아? 다시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pH 길이나 이 큰 삼각형에서의 pH 길이나 같다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pH에 대해 식을 써주고 다시 한번 이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쓰게 되면, 자, 다시 말해서, 자, pH 길이라는 거는, 자, 선분 pH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해석하면은, 자,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되겠고, 자, 이 큰 삼각형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도 되겠어? 자, 2루트 10의 제곱이니까 40 되겠네. 자, 40 마이너스 5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5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정개 쓰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네, 자, 마이너스 되겠지? 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등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면은, 자, 10 이렇게 나와서 x가 1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항상 이런 상황에서 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지금 x가 지금 몇인 상황이야? 자, 1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 CH의 길이거든. 여기가 지금 1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제 이 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은 요 변의 길이가 이제 2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자, 1, 2,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H 길이가 지금 몇이다? 2가 된다라는 점이야.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조금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봐봐. 자, A에서 C까지 선분 하나 그을 거야. A에서 C까지 선 하나 그을 거야. 어우, 망했다. A에서 C까지 선 하나 그을 거야. 자, 선 하나 그었어. A에서 C까지 선 하나 그었어. 자, 정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은 A에서 C까지의 선분의 길이는 정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대각선이 되겠어. 맞지? 자, 근데 어디서 볼 거냐면 ACH라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는 ACH라는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직각, 그러니까 직각인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이 삼각형 한번 그려볼 거야. ACH라는 직각 삼각형 그려볼 거야. 자, 다시 A, 자, C, H라는 직각삼각형 그려볼 거고, 지금 선생님 분홍색으로 AC를 그었잖아. 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그은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볼 건데, 요 녀석 길이가 1로서 아까 우리가 찾아놨고, 여기 길이는 아까 뭐였냐면, 여기 길이가 지금 5였고, 여기까지 길이가 5였고, 거기에 2라는 거 찾았으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7이란 말이야. 자,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에 더한 루트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겠어. 되겠니? 자,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보자. 자, 이 녀석의 지금 대각선 길이가,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지금 루트 50이면 우리가 찾아냈고, 어떤 삼각형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 한 변의 길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루트 2배가 될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잠깐만. 자, 얘가 5루트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겠네? 왔고,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5가 나왔으니까, 정사각형 ABCD의 넓이는 그냥 당연히 25가 되겠지? 자, 한 변의 길이 5가 나왔으니까 정사각형 넓이는 25가 되겠다. 자, 꽤 복잡한 문제야.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굉장히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자, 변수 지정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어떻게 풀지 너무나도 변수도 많고 등식도 지금 4개를 끌어내야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자, 근데 그거 이렇게 풀어내도 조금 길긴 하나 풀어낼 수는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형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좀 재밌긴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냥 유명한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 갖다가 한번 너네한테 연립방정식의 활용으로서 한번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의 문제에 해당되는, 자, 17번 서술형 2번, 서술형 4번을 풀 건데, 좀 선생님 봤을 때 이건 선생님들이 그냥 만들어낸 문제 같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뭐 이것도 그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자, 한번 볼게. 자, 17번 한번 보자. 자, 17번을 보게 되면은, 자, 원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원이 어떻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2인 어떤 원이 있었다. 얘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양수인 접선이 있대. 자, 이거 선생님 그려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너네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9번 문제. 자, 9번 문제 풀진 않을 건데 9번 문제 보자. 자, 9번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세 점이 있고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럼 세 번의 길이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건 이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야.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데 너네가 이거 그려보면 알겠지. 9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자, 9번 그려보면 알겠지만 직각삼각형 나온다. 자, 그래서 너네 많이 그려봤을 때,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딨어? 이 빗변의 중심이어서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자, 9번 문제는 거의 뭐 1분 안에, 1분이 뭐야? 한 10초 안에, 그림만 그리면 1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 진짜로. 그림 그리는데 5초, 보고서 판단하는데 3초, 답 내는데 0.1초. 이렇게 걸리는 그런 9번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이 그려보면서, 너네 도형하고 있으면 좀 그려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자, 9번 문제 많이 틀렸을 건데, 그냥 1분 안에,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걸 좀 얘기하면서, 자, 17번도 한번 보자. 너네 이거 무조건 그려봐야 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면서 반지름 윗자리 어떤 원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2이고, 자, y절편이 양수인 접선. 자,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건데 얘는 y좌편이 음수니까 그 둘 중에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기울기 2인 접선 하나 그었고 양수인 y좌편 양수인 거 그었고 자, 원 위의 점 1,-1이라는 점에서 접선 한 번 더 그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접선 한 번 그어보면 자, 볼게. 자, 이런 식으로 좀 그어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너무 좀 꾸불꾸불하는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 자, 이 정도만 그만하자. 자, 그래. 자, 이 정도. 자, 여기 기울기 2인 녀석과 자, 여기 마이너스 1, 자, 1,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이 접선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접선이 있는데 얘네 교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이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자, 그러면 봐봐. 너네 이 접선의 확률 구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 접선의 확률 구하는 거 너네 알고 있다고. 그럼 바로 한번 써본다고 하면은 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이번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거 좀 많이 이제 해보진 않았지. 교과서에 이렇게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 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할만하기 때문에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이제 풀어본다고 하면은 기울기가 2짜리니까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 공식 외워서 간다고 하지 말고 자,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가지고 있고 반지름 길이를 지금 루트 2로 가지고 있는 원인데 자, 기울기 2짜리 직선하고 접했으면 좋겠다잖아. 자, 그럼 이 정도로 꾸며놓은 다음에 기울기 2짜리니까 저 B 정도 찾으면 되는데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 반지름과 같을 때 우리는 너는 접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2x-y 플러스 b는 0이라는 직선과 자, 0,0 사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2와 같을 때 접한다. 자, 너와 너 사이 거리니까 루트 5분의 자, 00 때리니까 절대값 b라는 녀석이 자, 루트 2였으면 자, 루트 2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게 자, 뿔마 루트 10인데 양수인 녀석이 얘기했으니까 루트 10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직선 하나 찾았고, 자, 첫 번째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겠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는, 자,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1,-1. 자, 원 위에 점 1,-1에서 그 접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인데, 자, 다시 보자. 자, 여기 위의 점 1, 위의 점 1,-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생겼지. x-y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다라고. 자, 그럼 보기 좋게 한번 정리해본다고 y는 x-2 이렇게 되겠네요. y는 x-2.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란 말이야. 자, 그럼 교점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두 개 어떻게 되면서 연립하면 되겠지. 자, 연립해서 자, y를 소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네. 그래서 x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야,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자, 이거 하나 찾았고 그때의 y 좌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때의 y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좋겠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네. 자,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자? 자, 이 좌표가 지금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 자, y 좌표가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온다. 자, 요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런 얘기를 했고 그냥 접선 그냥 너네 구할 수 있었어. 자, 기울기가 저어진 직선의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의 점 1,-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도 너네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 구해서 그냥 교점 찾으면 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다. 그래. 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솔루션 두 개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되겠네. 서술의 2번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난이도는 있고 조금 이제 말을 많이 좀 꼬아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말을 일부러 살짝 꼬아내기 떼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자. 자, 처음에 블라블라 뭐 오차식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AX라는 걸로 선생님 그냥 쓸게. 오차식이 그냥 주어져 있어. 자, 오차 다항식이 좀 주어져 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3차식이라는 걸로 나누었을 때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잠깐 보자. 몇인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3차식 px라고 했네. 자, px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몇 차다? 자, 3차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몫이라는 게 있겠고, 몫은 나는 궁금하진 않다, 이런 얘기고, 자, 그때 이제 나머지라는 녀석 RX가 있을 텐데, 그 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냥 이런 얘기거든? 자, PX가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AX가 아무리 명확하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RX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AX라고 해서 오차식으로서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오차식이었다. 요거 하나면 그냥 끝난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 자, 마무리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RX라는 거는 최대 2차식에 있구나. 2차 이하의, 자, 2차 이하의 식으로 꾸며져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고, 자, 2차식일 수까지 있겠구나.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 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지금 RX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사실은 그냥 이거면 끝인 거야. 자, RX는 몇 차식이다? 우리가 2차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되겠고, 그 녀석을 이제 2차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꾸며줄 거니까 A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출발하는 그런 녀석이겠구나. 요 정도로 꾸며주면 참 좋겠다. 요 정도면 그냥 끝이야. 앞에 있는 거 이제 이 정도면 되고, 자, 안 써도 돼.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얼마나, 자, 부등식에 대해서, 얼마나, 자, 함수의 그래프랑 이어서 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묻는 문제로 좀 봐주면 되겠다.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한쪽으로 좀 몰아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지. 자, 생각해 볼 건데, 얘가 2차식이었다라고 하면은, 1차식 아무리 빼봤자, 우리는 여전히 이 식은 2차식이다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2차 함수라는 것이 있을 건데, 걔 녀석의 어떠한 부등식을 물어봤고, 2차 부등식의 해가,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생각은 2차식의 해가 크거나 같다의 해인데, 자, 우선 얘가 1차식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차식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되겠고, 확정이 되면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을 시킬 수 있겠고, 2차 부등식이 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니까, 자, 2차보다 낮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2차식이라는 게 확정을 우선 시킬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거나 같다의 해가 왜 이렇게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너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가능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상황이지. 자, 요 녀석이라는 것을 그냥 HX라고 하면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교점이 1이라고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자, 1까지 있는 애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RX, 자, HX를 정리하겠다는 건데, 자, 그림 나왔으니까 바로 끝내면 될 것 같아. RX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앞에 최고차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냐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며, 위로 볼록해야 하기 때문에 A는 음수여야 된다. 이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아. 자,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자라는 얘기야.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좀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다 써보자. RX라는 게 있는데, RX라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바로 쓸게, 넘겨쓸게. 7X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얘가 X는 알파, 이거 오직 하나로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당연히 다시 말해서 요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생각해봤을 때, 요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오직 한 점에서만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서 한 점만 접한다고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건 여기 0하고 같을 때 여기 한 점이 존재할 것 같다. 자, 여기에 알파면 딱 이 상황을 만족할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걸 이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낼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정리한 거 가지고 RX 먼저 꾸며보자. 자, RX라는 거 좀 정리 한번 해본다라고 봤더니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A,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X 마이너스 4를 좀 더해준 자, 이런 형태, 요거 넘겨서 보겠다는 거지. 이거 넘겨서 보면은 자, RX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확인이 되겠고 자, 거기에다가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정리할 거냐면, 이거 한번 정리할 거 없이, 자, 거기에, 자, 이거 더해보는 형태로 한번 볼게. 자, 어떻게 볼 거냐면, rx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7x-4를 더한 꼴을 한번 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한번 더해보자. a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7x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8x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한번 볼게. 자, 이거를 그냥 전개 한번 해볼게. 선생님 그냥. 자, a 하고 전개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8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ax제곱 자 플러스 2a 플러스 4x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자, 볼게. 자, 마무리 한번 줘보자. 자, 지금 얘가 어때야 된다고 했냐면, 이거의 식이라는 게, 자, 요게 되겠고,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알파라는 곳에서 접해야만 한다고 했어. 자, 얘가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얘의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줘보자고. 자, 윤 녀석의 이제 판별식이 어땠느냐? 0이어야 된다니까 바로 4분의 d 한번 볼 거야. 자, 바로 4분의 d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a 플러스 4의 제곱에 우리가 요거 빼주면 되니까, 자,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게 판별식이고, 얘가 0이면 되겠다. 마무리 해보자. 자, 4a 제곱 플러스 12a, 아니, 뭔 소리야? 16이 되겠네. 자, 16a 플러스 16이 0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4로 나누니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 되겠지.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a가 뭐여야 때? a가 마이너스 2여야만 한다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줘볼게. 자, rx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 rx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다. 자, 여기서 뭘 rx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개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네. 자, 이게 되면 된다. 전개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자, 그냥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앞에 맨 처음에 너의 혼란 중에서 오차식에 대해서 주어주고 오차식을 막 일부러 쭉 주어줬단 말이야. 근데 3차식이라는 것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얘 차수만 살짝 건져낼 수가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3차식은 힌트 하나만 줬기 때문에 얘는 2차 이하다 이 힌트 하나만 준 거고, 나머지는 이거랑 관련지의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떤 2차 부등식으로서 뭔가 해석을 하고 어떤 규칙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의 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RX에 대해서 좀 찾아나가는 그런 자, 행동들을 좀 해주면 되겠고, 되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아, 이걸 예쁘게 정리해서 저거까지 끌어냈을 때, 이거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구나를 예로 가지고 정리를 해내면, 자, 충분히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는, 좀 식은 살짝 더러울 수 있고, 자, 문제 자체를 좀 되게 좀 꼬아서 냈겠으면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풀만한, 자, 문제였다라는 거지.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면서 진짜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로 보이는 거는 10번? 10번이 아니지? 몇 번이었지? 10번 문제였던 것 같아. 10번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냥 심한 문제, 저걸 미리 한 번이라도 안 풀어봤으면 자, 풀 수 없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로 바라봐 주는 게 맞겠고, 자, 마지막 4번 풀면서 마무리할게. 자, 서답형 4번을 보고서 맨 처음에 너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수 있냐,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서답형 4번을 보면서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떠올렸을 것 같은데,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조금 많이는 어려울 것 같아. 조금 많이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우선은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도형을 이용해서 풀어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서술로서 실제로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궁금하면 직접 와서 질문하면 되겠지. 자, 자, 우선은 항상 선생님 도형 같은 거 나오면 그려보는 게 기본일 것 같아. 자, 원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어떠한 자, 방정식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자, 원 그리는 요즘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망했지? 그래, 그림을 개못 그리지? 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넘어갈게. 자, 5, 이렇게 반지름 5짜리 원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또 뭐야? 원의 중심, 똑같이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나와서 반지름 3짜리 원이 있더라. 개망했다.
자,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위 점, 바깥쪽에 있는 이 위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어가지고, 저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그어지겠지. 접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그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만나는 접점들이 존재할 건데, 그 녀석을 우리가 A와 자, B라고 한번 해보자. 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AB의 어떤 거야? AB의 중점이라는 게 존재한데, 자, 선분 AB가 있고, 이 선분 AB의 중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는 그 M이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 생기겠지만, P가 이거 따라서 쭉쭉쭉 돌면 같이 이제 M도 같이 쭉쭉쭉쭉 돌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M이 그리는 건 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계속 같은 동심원의 두 동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회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M이 그리는 도형 또한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M이 그리는 도형이 원이 된다는 건 너네가 조금만 그려봤으면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얘 반지름만 찾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알겠지? 자, 볼게. 자, 선생님 필요한 것만 좀 갖다 써서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원점이라는 원의 중심이 하나 있었고, 자, 원이라는 게 쭉 이렇게 반지름 3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반지름 5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반지름 5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자, 여기 하나만 그려볼게. 반지름 5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3짜리 원과 5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다. 자, 이렇게 우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위에 점 P라는 점에서 좀 접선을 좀 그은 거야. 자, 여기서 한번 그어볼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좀 그려줘야 되겠구나.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지.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자, 이게 접선 두 개를 그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기하적으로 푼다고 했어. 도형으로서 해석할 거고, 자,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 사실이 있다는 얘기지. 자, 요차 똑같은 쪽으로 요쪽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오늘 해석 안 할 거야. 그리고 난 지금 뭐야? 이 중점으로부터 원에서 이 중점까지 거리가 이 원의 반지를 될 거니까 요거 찾아내는 게 지금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거 자, 그리지 않고, 자, 필요한 것만 좀 예쁘게 그리면 그거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원의 길이가 지금 3이고, 요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건 5가 될 것 같다. 자, 이 큰 원이 되겠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요거 길이 우리 몰랐지만, 요게 4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직각삼각형 3대 4대 5.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반대쪽도 이렇게 접선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자, 접점과 이렇게 수직이 됐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3대 4대 5 똑같이 이런, 자, 상황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한다고 했었고,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여기를 이제 B라 한다 했었고, 요거의 이제 중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라고 했으면, 이 중점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는 요 두 직선의 교점으로 봐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M에 대해서 생각할 거, 우리는 요거 길이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길이를 X로 놓고 또 필요한 것만 좀 갖다가 써보면, 자,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증명하진 않을 거야. 자, 그럼 보면은 저거 눕혀서 다시 한번 볼게. AO, 요걸 뭐라고 할게? 이거 P였지? AOP라는 삼각형만 선생님 갖다가 한번 눕혀놔서 볼게. AOP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눕혀놔보자. 여기가 A가 되겠고, 아까 여기 수직이라고 했던 건데, 자, 그리고 O라는 여기, 자, P라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AOP 이렇게 눕혀놨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져 있었고, 여기 교점은 선생님이 M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 여기 길이 X인 걸 좀 찾아보자라고 했고, 여기 길이가 4였고, 자, 요거 길이가 미쳤네? 자, 여기가 3이었고, 여기 길이가 4였고, 여기 길이가 지금 5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쓰는 거 계속 써야 될 것 같아. 수직이고 수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거의 제곱은 x 곱하기 5입니다. 이거 써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저거의 제곱은 x 곱하기 5여서 자, x 값은 뭐가 된다? 5분의 9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 찾았고, 자, 그 녀석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이 녀석의 답은, 자, 25분의
자, 9의 제곱은 81이나 81파이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자, 문제 답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줘보자. 자, 지금은 선생님이 느끼기에 자, 볼게. 자, 이 네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자,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변형해서 나왔고 그 수준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게 하나당 뭐 4에서 5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4개 틀렸다라고 하면 한 80점대 초반이 나왔을 것 같아. 전 선생님이 봤을 때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교과서랑 프린트만 열심히 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푸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는 시간 버리는 거야. 시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뭔가 중요한지를 좀 명확히 알고 그 의미를 그냥 명확히 알기만 하고 문제 아는 상황에서 아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 항상 하자고. 자, 그렇게 하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이면 이번에 굉장히 망했을 자, 그러한 이제 문제로 보고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래도 한 80점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나,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선생님이 이 시험 문제 좀 괜찮다라고 보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선생님이 썼다 지웠다 해서 그런데 자, 서술형 2번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들이 좀 문제를 좀 잘 만들어내신 것 같고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면 그냥 굉장히 심한 문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은 못 풀 거야. 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이상 저런 비슷한 문제거나 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못 풀 거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라는 선생님 판단이 들어. 자, 그러면은 사실상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를 처음 봤다 해도 좀 당연히 풀 수 있어야지. 푼 문제만 푸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 느끼기에는 자, 요 두 문제 정도 틀렸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 나왔으면 한 1등급 나올 각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 이 정도로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얘기고 2학기도 마찬가지야. 2학기 때도 선생님이 조금은 쉽게 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충격 받으셨겠지. 37% 평균이 37점이 나왔다니까 조금 충격을 받으셨긴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쉬워질 수는 있으나 이게 계속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선생님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문제를 좀 잘 내셨어. 너희들이 좀 반성을 좀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다시 말해서 자, 같이 이제 방학 때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개강을 하는데 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 학원은 자, 장미상가 있고 자, 다한수학이야. 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문의 전화 자, 많이 해줘도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